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2학기 쉬운 세 번째 시간.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다 끝낼게요. 서술형 완성하기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확률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하기 전에 그렇지, 교과서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죠. 그 다음 우리 개념편을 관찰 해석 적용했죠. 이때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 즉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14번부터 해봅시다. 신혜랑 우빈이가요 가위바위보를 2번 한대요. 첫 번째는 비기고 두 번째는 신혜가 이길 확률 그랬어.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신혜랑 우빈이가 한번 가위바위보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가지. 어떻게? 신혜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우빈이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총 9가지. 그쵸? 가위 냈을 때 가위, 가위 냈을 때 바위, 가위 냈을 때 보. 바위 냈을 때 가위, 바위 냈을 때 바위, 바위 냈을 때 보. 보 냈을 때 가위, 보 냈을 때 바위, 보 냈을 때 보. 9가지. 오케이? 그 중에서요, 첫 번째는 비긴데요. 전체 9번 중에서 2명이 했을 때 비기려면요 똑같은 건 낼 때지. 가위 낼 때 가위, 바위 낼 때 바위, 보 낼 때 보. 그쵸? 3가지. 그래서 3분의 1. 그러고 나서 사건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 2번 해야 되잖아. 그럼 곱하기. 두 번째는요 또 9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신혜가 이긴대. 이기는 것도 총 3가지. 가위 냈을 때 보. 그럼 신혜가 이겼죠? 바위 냈을 때 가위. 이겨죠? 보 냈을 때 주먹. 이렇게 3가지. 오케이? 그럼 너도 3가지, 즉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답은 9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음. 준환이랑 송하가요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 근데 준환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이거, 송하가 지킬 확률은 이건데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할 확률 그랬어. 자, 이거는요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송하가 안 지키면 두 사람을 못 만나겠지 하고 얘가 지킬 확률이 8분의 5니까 안 지킬 확률은 1에서 8분의 5를 빼면 8분의 3. 그러고 끝나요? 안 끝나. 송하도 해야지. 송하가 지킬 확률이 9분의 8이니까 안 지키면 9분의 1. 그래서 계산하세요. 그래서 24분의 1. 그래서 답 찾아봤더니 있어. 그래서 답 1번. 그러면 틀린다고. 왜요? 왜 틀릴까 생각해봐. 선생님이 그래서요 특히 이 확률 이런 거 풀 때 그냥 막 공식만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 그랬죠. 특히 우리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거 문자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요 말을 그대로 그 말 그대로만 해석하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른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언제 못 만나냐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못 만나. 그치? 둘 다 안 지키면 당연히 못 만나겠지만 한 명은 약속 시간에 딱 제대로 나갔는데요 한 명이 안 나가면 못 만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방금처럼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둘이 다 약속을 지킬 때 전체에서요 둘 다 지킬 때를 빼면 되겠지. 그치? 적어도 한 명이 안 지킬 확률 그걸 구하라는 말이야. 여기서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소리는 뭐냐? 만나지 못할 확률은요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안 지킬 확률, 못 지킬 확률을 구하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상황이 둘 다 지킬 때만 만나고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못 만나. 둘 다 안 지키면 당연히 못 만나고. 이해되죠? 그러면 준환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8분의 5고요 송하가 지킬 확률이 9분의 8이래요. 그러면 둘 다 지킬 확률은요 준환이만 지키고 상황이 안 끝나고 너도 지켜야 되니까 곱하기. 그래서 둘 다 지킬 확률이 9분의 5라고요. 그러면 얘네는 9분의 5의 확률로 만날 수 있어. 약속을 지키니까. 그런데요 두 사람이 못 만나면 1에서 9분의 5를 뺀 9분의 4가 답이라고요. 이해되죠? 여기서
약속, 둘이 만날 확률을 빼야 둘이 못 만날 확률이 나온다고요. 만나지 못할 확률.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16번. 명중률이 각각 이거인 세 사람이요. 풍선 한 개를 향해 동시에 다트를 던진대. 적어도 한 사람은 풍선을 터트릴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그쵸. 얘네가 적어도 한 명이 터트려야 되니까 한 사람도 못 터트릴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명중률이 이거니까요. 못 맞출 확률. A가 못 맞출 확률은 1에서 5분의 2 빼니까 5분의 3이고요. B도 못 맞춰요. 1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1이고요. C도 못 맞춰요.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1에서 빼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치? 그럼 너도 못 맞추고요. 상황이 안 끝나고, 너도 못 맞추고요. 안 끝나고, 너까지 못 맞춰야 돼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보면 얼마? 20분의 3이요. 3명 다 못 맞출 확률이야. 아무도 못 맞춰. 이게 20분의 3. 그러면요. 적어도 한 사람의 풍선을 터뜨릴 확률은 1에서 20분의 3을 빼면 20분의 17 이렇게.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누군가는 맞추겠지. 한 명이라도. 2명이 맞출 수도 있고 3명이 맞출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17번. 민희가 농구공을 던져가지고요. 골을 넣을 확률이 7분의 1이래. 근데 농구공을 2번 던진데 한 번만 골을 넣을 확률. 그러면 한 번만 골을 넣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처음에 넣고요. 두 번째 못 넣을 때.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처음에 못 넣고요. 두 번째 넣을 때. 이때가 한 번만 골을 넣는 거지. 상황이 이해되죠? 그럼 한 번만 넣으려면 넣을 확률이 7분의 1이니까 너는 7분의 1 확률로 넣었어요. 상황이 안 끝났어. 두 번째는 못 넣어야 되니까 7분의 1에서 빼면 7분의 6이 되겠죠? 그럼 이 확률이 얼마? 49분의 6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처음에 못 넣어요? 그럼 7분의 6이고요. 안 끝났어. 여기 그 다음에 넣어야 돼요. 반드시 7분의 1. 그럼 너도 49분의 6이 되겠죠. 그치? 두 번 다 던졌죠. 상황 종료. 두 번 다 던져서 상황 종료. 그래서 얘네 둘이는 더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49분의 6 더하기 49분의 6은 49분의 1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49분의 12. 오케이? 오케이. 다음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에 공을 넣으면요. 아래쪽으로만 이동해가지고 A나 B나 C 중에 한 곳으로 공이 나오는 관이 있대. 여기에 공을 하나 넣었대. 그랬더니 여기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 근데 갈림길에서요.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갈 확률은 모두 같다 그랬네. 그러면 첫 번째에서 갈림길이 몇 개? 2개. 그럼 이쪽으로 올 확률이 2분의 1. 여기로 갈 확률이 2분의 1. 그럼 여기서 여기랑 여기로 갈 확률이 2분의 1. 여기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너도 마찬가지. 너도 2분의 1. 너도 2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갈림길이 다 2개씩이니까 이 갈림길에서 1로 갈 확률 2분의 1, 1로 갈 확률 2분의 1. 이 갈림길에서 1로 갈 확률 2분의 1, 1로 갈 확률 2분의 1. 이해되죠? 그런데 얘네가 B로 나와야 된대, B. 그러면 B로 올 수 있는 길을 한번 봅시다. 먼저요, B가요, 여기서 왼쪽으로 왔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쵸?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올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상황이 아직 안 끝나요. 쭉 내려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올 확률, 얘도 2분의 1. 그러면 너는 4분의 1의 확률로 여기 도착. 상황 종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왔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너도 역시 2분의 1의 확률. 그래서 전체 4분의 1의 확률로 여기에 도착. 상황 종료. 그래서 너네 둘이 더해주면 끝나거든요. 그쵸? 그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니까요.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B로 올 확률이 제일 높고, 너는 4분의 1, 너는 4분의 1. 그래서 여기서 공을 굴리면요.
여기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해서 전체 이 세 개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겠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5개, 검은 공 10개가 들어있어요. 공 1개를 꺼낸대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 넣네. 그리고 또 꺼낸대요.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럼 첫 번째 15개의 공 중에서요. 흰 공을 꺼낼 확률은 15분의 5. 상황이 안 끝났어요. 두 번째, 얘를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또 15개의 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흰 공이 나올 확률 끝. 이해되죠? 그럼 너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되겠네. 이해되죠? 오케이. 20번. A 회사가 생산한 제품 10개가 있는 상자예요. 불량품이 2개 섞여 있대. 이 상자에서 제품 2개를 연속하여 꺼낼 때 적어도 1개는 불량품일 확률. 그러면요, 둘 다 정상일 확률을 1에서 빼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만 불량품일 때도 있고 둘 다 불량품일 때도 있겠지. 적어도 하나는 불량품이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정상일 확률. 얘는 다시 안 집어넣어. 그러면 전체 10개의 제품 중에서요, 불량품이 2개니까 정상은 8개가 있겠지요. 첫 번째. 상황이 안 끝나요. 하나 더 꺼내야 돼. 다시 안 집어넣으니까 전체는 9개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정상을 첫 번째에서 하나 꺼냈잖아. 그 다음 너도 정상을 꺼내야 되니까 이번에는 7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도 정상, 두 번째도 정상을 뽑을 확률이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너는 얼마니? 2로 나누면 4, 2로 나누면 5.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러면 45분의 28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둘 다 정상을 뽑을 확률. 그런데 적어도 1개는 불량품일 확률이니까 1에서 얘를 빼면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 45분의 빼면 7이고 17인가요? 이렇게 45분의 17의 확률로 2개를 꺼내면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어. 꽤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불량품이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장사 못해 이러면. 그쵸?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서술형 완성하기. 다음 그림과 같이요.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있고요.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2, 오른쪽으로 2, 앞면.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얘를 움직인데 3번을 던졌대요. P에 대응하는 수가 3일 확률.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를 우리 X번이라고 하고요. 뒷면이 나올 횟수를 Y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3번을 던졌으니까 X 더하기 Y는 3 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고요. 우리 오른쪽은요. 우리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니까 오른쪽을 던져서 이만큼 가면 X번 나왔으면 2X만큼 오른쪽으로 갔겠지. 그쵸? 그러면 2X만큼 0에서 2X만큼 움직여야 되고요. 왼쪽은 우리 음수니까 빼기로 하면 되겠지. 몇 번? Y번. 왼쪽으로 갈 텐데 한 번 던질 때마다 1만큼 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Y로 하면 되겠죠. Y번 나오면 Y만큼 왼쪽으로 빼주면 되겠지. 그랬을 때 결과가 3이 돼야 된대요. 3. 요렇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더해주면 Y가 없어지니까 3X가요 6이니까 X는 2. 그럼 Y는 1이 나오겠네요. 그치? 즉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왼쪽으로 1번 가는 거야. 2번이 아니라 오른쪽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왔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4번 4까지 갔다가 왼쪽으로 1번 오니까 3에 딱 도착하겠지. 이해되죠? 이 상황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네 가지고 확률을 구해봅시다. 먼저요, 동전을요, 3번 던지는 거죠. 총 3번. 그럼 총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8개. 처음에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거예요. 안 끝나.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올 거예요. 안 끝나.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온다고요. 그럼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 그쵸? 그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오면 돼. 순서는 상관없잖아. 그쵸? 그러면 뒤가 나오든지 앞이 나오든지 앞이 나오든지 총 3가지 경우.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8분의 3이 답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대요.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여기는 아까 2만큼이었는데 여기 1만큼이야. 뒷면이 나오면요, 왼쪽으로 1만큼, 너는 아까랑 똑같이 1만큼. 그래서 이번엔 4번 던졌어요.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번, 뒷면이 나온 횟수를 Y번 던졌더니 4번 나왔어요. 4번 던졌대. 이때 P에 대응하는 수가 0일 확률 0.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 한 번만 움직이니까요. 오른쪽으로 하나니까 X번 동안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도 한 번만 가니까요. Y번 동안은 왼쪽으로 Y번 가고요. 그랬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된다고요. 그럼 얘 연립으로 풀면 더하면 되니까 2x가 4니까 x는 2, y도 2가 되겠네. 그쵸?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오면 제자리 0이 되는 거야. 그치? 이때 이 확률 그러면 4번 던졌으니까요. 처음에 둘 중에 한 가지, 또 둘 중에 한 가지, 둘 중에 한 가지, 둘 중에 한 가지, 전체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 중에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올 경우의 수, 얘는 일일이 구해줘야겠네. 먼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우리 동그라미를 앞이라고 하고 x를 뒷면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두 번째가 앞이 나오면 둘 다 뒷면. 첫 번째가 앞면으로 고정시켜 놓고요. 그러면 너가 뒷면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너가 아직도 앞면이 나올 때 이렇게, 이런 3가지 경우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온 경우는 다 했어.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는 뒷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올 때. 그러면 너가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면 되지. 너는 다 했고, 너가 앞면이 나올 때, 너가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면 됐지. 끝. 이번에는 이제 둘 다 뒷면이 나오면, 너가 둘 다 앞면이 나오면 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전체 몇 가지?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럼 16개 중에 6가지니까 16분의 6, 2로 나누면요 8분의 3이 되겠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음 A주머니에는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노란 공 3개, 파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B에는요 노란 공 2, 파란 공 5개, 각각 하나씩 꺼낼 때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같은 색 공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될까? A에서요 노란 공을 꺼내면 B에서도 노란 공을 꺼내면 돼. A에서 파란 공을 꺼내면 B에서도 파란 공을 꺼내면 돼. 그러면 같은 색이 나오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A에서 노란 공 꺼낼 확률은요 전체가 7개 중에서 3개가 노란 공이네. 아직 안 끝났어요. 파란색 두 번째 주머니에서 공 꺼내야 돼. 전체가요 7개 중에서 노란색 2개네. 끝. 그럼 넌 얼마? 49분의 6이 되겠지요. 자, 이러면 노란색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이제 둘 다 파란색일 확률. 전체가요 7개 중에 파란색은 4개고 안 끝났어요. 전체가 7개 중에서 파란색은 5개요. 그러면 넌 얼마? 49분의 20. 이해되죠? 그러면 노란색이 2개 다 꺼냈어. 상황 종료. 그래서 너네 둘이는 더해주면 된다고. 그럼 49분의 26이 되겠죠? 답은 49분의 26.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A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색, 검은 공 5개. B에는 이거 같은 4개, 5개. 두 분 하나씩 꺼낼 때 서로 이번에는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요, 다른 색이 나오려면 A에서 흰 공 뽑으면 B에서 검은 공 뽑으면 되고, A에서 검은 공 뽑으면 B에서 흰 공 뽑으면 되겠지. 이 2가지 상황.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전체 너는 8개의 공 중에서요. A가 흰 공, 검은 공. 요거부터. 전체 8개 중에서요. 너가 흰 공이면 3개. 아직 안 끝났어. B에서도 뽑아야 돼.
전체 9개 중에서요. 이번엔 검은 공 5개 이렇게. 그럼 너는 약분하면 24분의 5의 확률이 되겠죠. 이번에는 너가 검은 공, 너가 흰 공. 그러면 너는 전체 8개 중에서요. 검은 공 5개. 아직 안 끝났어. 또 뽑아야 돼. 전체 9개 중에서요. 이번엔 너가 흰 공. 여기는 약분 또 되네. 그러면 너는 18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너네 둘이 더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네 재수 공배수가 48? 안 되죠. 너가 안 되고. 그러면 3배. 72. 72로 되겠네? 그러면 너는 72분의 3배 했으니까 3배 15고요. 너는 72분의 여기 4배니까 4배 20이 되겠죠. 그치?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72분의 35, 35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걸로 끝. 이게 나올 확률, 상황 종료, 너랑 너 더하기. 오케이? 그래서 답은 72분의 35가 된다고. 이해되죠? 우리 그래서 경우의 수 할 때부터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확률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응? 그래서 상황이 종료됐니 안 됐니 이게 동시에라는 말.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라요. 수학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표현은요.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우리 그 책의 개념을 정확히 읽어보면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각각의 A 사건에 대하여 B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 A 사건만 가지고 상황이 종료가 안 되고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곱하기를 하라는 거였잖아. 경우의 수에서.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건이 끝났니 안 끝났니 가지고 곱하기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 사건으로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여기서 구한 거 여기서 구한 거 따로따로 해서 더하기. 그래서 책에서는요 더하기를 또는 이라고 표현을 찾고 곱하기는요 동시에라는 표현을 찾아서 하라 그렇게 했는데 때로는 그 표현 가지고 못 찾을 때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해줬죠. 이 사건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로 판단하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데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 뽑힐 확률. 그러면요 둘 다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1에서 빼면 되잖아. 그러면 남학생이 1명 뽑힐 수도 있고 2명 뽑힐 수도 있고. 그럼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둘 다 여학생일 확률.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명, 3명이니까요. 그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요. 2명의 대표를 뽑는데 7명 중에 1명이 뽑히겠죠. 상황이 아직 안 끝나 2명 뽑아야 돼. 6명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죠. 끝. 그런데요. 대표는 자격이 똑같으니까 1번이 대표로 뽑히고 2번이 대표로 뽑혀도 둘 다 대표. 나는 이번에 2번을 먼저 뽑고 1번을 나중에 뽑았어요. 그래도 둘 다 대표. 그치, 자격이 똑같잖아. 그러면 얘네를 1번 먼저 뽑고 2번 뽑는 경우, 2번 먼저 뽑고 1번 뽑는 경우. 즉, 두 사람이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걔네를 한 번만 세줘야 되잖아. 그래서 두 사람이 줄 서는 경우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전체 21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오케이, 이 중에서 여학생만 2명 대표로 뽑는 거야. 대표 2명이요. 3명 중에 1명을 뽑고요. 2명 남았어. 그 중에 1명을 대표로 뽑는 경우. 근데 너네도 마찬가지 줄을 서겠죠. 똑같이. 그러면 여기 몇 가지? 3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러면 너는 얼마? 21분의 3이니까요. 7분의 1이야. 여학생만 대표로 뽑히는 경우 확률이 7분의 1이라고. 그런데 적어도 1명이 남학생이 뽑혀야 되니까요. 1에서 얘를 빼면 7분의 6의 확률로 남학생이 1명 대표로 뽑힐 수도 있고 둘 다 남학생이 대표로 뽑힐 수도 있다고. 오케이? 여학생만 뽑히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뺄 생각을 잘 하고 있어라. 오케이? 네, 좋습니다.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네. 여기서 P라는 애는요. 여기서 출발한대요.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한 만큼
변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꼭지점 B에 있을 확률, 그러면 여기서 출발이니까 1이 나오면 여기, 2가 나오면 여기, 3이 나오면 여기, 4가 나오면 여기겠죠. 5 나오면 여기, 6 나오면 여기, 7 나오면 여기, 8 나오면 여기겠지요. 9 나오면 여기, 10, 11, 12. 오케이, 끝. 주사위 하나를요, 2번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제일 큰 수는 12잖아요. 그치? 그리고 2개 던지니까 1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P가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B에 있으려면요 5가 나오든지 9가 나오면 되잖아. 주사위 2번 던졌을 때 합이요.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면 두 번째가 4가 나오면 되고요. 첫 번째가 2가 나오면 3이 나오면 돼요. 첫 번째가 3이 나오면 2가 나오면 되고요. 첫 번째가 4가 나오면 1이 나오면 된다고요. 끝. 이 상황밖에 없죠. 오케이. 그 다음 9가 나오려면, 더해서 9가 되려면 첫 번째가 1이 되면 9는 나올 수 없어. 2가 돼도 못 나와. 3이 되면요 얘가 6이 나오면 9가 나오겠죠. 얘가 4가 되면은 5가 나오면 되고요. 5면 4가 되면 되고 6이면 3이 나오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렇게 8가지. 그런데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 그래서 얘는 36분의 8 하면 되겠죠. 아니면 얘를 36분의 4 더하기 36분의 4 해도 되고 똑같은 말. 그러면 너 4로 나누면 4, 9, 36, 4, 2, 8이니까 P에 있을 확률은요 9분의 2.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어떤 시험에서 정훈이가 합격할 확률은 6분의 5, 가인이가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정훈이와 가인이가 모두 불합격할 확률. 그러면 너도 불합격하고 너도 불합격하면 되잖아. 그러면 너가 합격할 확률 6분의 5니까요. 불합격할 확률은 6분의 1. 아직 안 끝났어. 너도 불합격해야 돼. 가인이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면 불합격할 확률 4분의 1. 그쵸? 그럼 너도 불합격하고 너도 불합격해야 돼. 끝. 그럼 6, 4, 2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끝.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주머니에 당첨 제비 5개를 포함한 제비가 8개 들어있대요. 얘를 포함해서 8개야? 그러면 당첨이 아닌 거 걔는 몇 개 있겠어? 3개가 들어있겠지? 그쵸? 얘네 둘이 더해서 13개 중에서 5개 하면 안 돼요. 얘가 포함했다 그랬어. 재석이가 먼저 하나를 뽑은 다음에 지효가 한 개를 뽑았대. 이때 지효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지효가 뽑을 확률이야. 그쵸? 근데 뽑은 거는 다시 안 집어넣어. 그러면 재석이가 먼저 뽑네? 그럼 재석이는 당첨 제비를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리고 지효만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 재석이도 뽑고요. 지효도 뽑을 확률. 그 다음에 재석이는 못 뽑았는데 지효만 뽑을 확률. 요 2가지를 구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상황 종료니까 여기에 구한 걸 둘이 더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재석이가 뽑을 확률 전체 8개 중에서요. 당첨 제비가 5개라 그랬으니까 8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지효도 뽑아야 돼. 그럼 지효는요.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7개가 남았겠지. 그 중에 당첨 제비를 얘가 하나 뽑았어. 그럼 당첨 제비 4개 남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뽑을 경우의 수. 이게 둘 다 당첨이 되는 걸 뽑을 확률. 이해되죠? 그러면 너 계산하면 그러면 14분의 5가 되겠죠. 오케이? 2번째. 이번엔요. 재석이는 못 뽑아. 그럼 전체 8개 중에서요. 못 뽑아? 그러면 안 3개가 나오겠지.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지효도 뽑아야 돼요. 하나 뽑았으니까 7개가 남아요. 그 다음 지효는 당첨을 뽑아야 돼. 5개 중에 하나. 여기서는 당첨 아닌 걸 뽑았으니까 당첨 제비의 개수에는 영향이 없잖아. 오케이? 그럼 이 확률은요 얼마?
약분이 안 되네. 그러면 56분의 15.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아, 그럼 여기 굳이 약분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 약분하지 말고요. 그냥 바로 씁시다. 그럼 너는 56분의 20. 그치? 그럼 너네 둘이 더하면 56분의 35가 되겠네. 그러면 7로 약분되죠? 7, 5, 35, 7, 8에 56. 그러면 8분의 5. 그래서 지효가 뽑을 확률은요, 8분의 5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확률, 경우의 수 여기서는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지효가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지효가 뽑는지를 자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재석이에 관한 말은 없으면 재석이가 뽑을 때랑 안 뽑을 때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줘야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마지막 문제, 생활 속 수학. 확률 믿거나 말거나. 확률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대요. 일기예보를 보면 비가 오는 것을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로 예보하지 않고 비가 올 확률은 80%니까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확률을 이용해서 예보한대. 또 스포츠에서 야구 선수들의 타율,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 각각 안타를 칠 확률, 자유투를 넣을 확률로 나타난대. 이때 확률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요. 1부터 45까지 자연수 중에서 6개를 골라 맞추는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얼마니? 딴 814만 5060이고요. 60분의 1이고요.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5만 분의 1이지만 오히려 로또 복권은 거의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는 반면 장마철에 벼락이 자주 치더라도 사람이 벼락에 맞았다는 뉴스는 보기 힘들다. 또 어느 겨울철에 눈이 올 확률이 50%라고 하더라도 10일 중에서 단 하루도 눈이 오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확률은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일 뿐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출문제는 이렇게 우리 2학년 2학기의 마지막 문제.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8분의 1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7분의 1이래요. 목요일에 비가 왔대요.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목요일에 비가 왔대. 비가 오면 여기 동그라미를 해보자. 그러면요, 목요일에 비가 왔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럼 금요일에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금요일에 비가 오고, 토요일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온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목요일에 오고, 금요일에 오고, 토요일 날 와. 이게 토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이니까, 여기 첫 번째 경우. 이 경우하고요. 두 번째, 너가 오고, 너가 안 오고, 너가 오고. 이 경우하고요. 이 두 가지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해봅시다. 먼저, 목요일 날 왔어요. 비가 왔어요. 다음날 올 확률 너는 8분의 1이니까 너하고 너 오고 올 확률이 8분의 1이에요. 그러고 나서 온 날, 다음날 또 비가 올 확률. 비 온 날, 다음날 올 확률 8분의 1. 그러면 너는요, 전체 64분의 1의 확률로 토요일 날 비가 오겠지. 오케이? 그럼 토요일 날 딱 됐어요. 상황 종료. 그 다음, 비가 온 다음에 안 올 확률은요, 너가 그러면 비가 오고 안 올 확률은 뭐겠어? 오고 올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오고 안 올 확률은 너는 8분의 7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안 온 다음에 올 확률은 7분의 1이래. 너가 7분의 1이래. 그러면 너가요, 비가 왔는데 안 올 확률이 8분의 7에서요. 이제 안 온 날 다음 날 올 확률 얼마라고? 7분의 1이래요.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날 올 확률은 7분의 1이라고요. 그치? 그러면 너는 얼마? 넌 8분의 1이네.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너는 64분의 8이니까 64분의 9가 되겠네. 요렇게. 이해됐습니까? 목요일 날에 비가 왔어요. 여기는 결정이 됐어. 그럼 비가 오고 나서 다음날 올 확률은 8분의 1. 그러면 여기 상황은 8분의 1이라고요. 거기서 토요일에도 비가 와야 되니까 이 상황. 비가 오고 다음날 오는 날. 오는 거 8분의 1. 자, 여기 비가 왔는데요. 다음날 비가 안 왔어요. 오고 올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오고 안 올 확률은 8분의 7이겠지. 거기서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날에 올 확률이 7분의 1이니까요. 이 상황이 7분의 1.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을 더해주면 끝. 그래서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64분의 9가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공부할 때는 어떻게? 교과서를요, 내가 잘 관찰하고 무슨 말인지 해석해서 얘를 외워야 된다고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가르칠 때요, 먼저 막 설명을 안 해주고 일부러 친구들이 계속 교과서, 우리 교재를 계속 읽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요즘 친구들이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내가 문제를 보고 무슨 말인지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계속 친구들이 듣기만 하고요, 보기만 하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계속 먼저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내가 스스로 먼저 읽어보고 해석하고, 오케이?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얘 잘 읽고 뭔 말인지 잘 해석해보고 얘를 문제 푸세요 하면 안 읽고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 딱 보고 여기서 찾아서 베끼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안 늘어요. 응?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를 읽고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갖다 베낀다고. 안 는다니까, 실력이. 얘를 먼저 내 스스로 해석을 자꾸 해보라고요. 뭔 말인지 당연히 모를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처음에는 당연히 몰라. 그게 당연해. 그러고 나서 자꾸 고민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런 힘이 자꾸 쌓여야 수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이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 꼭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그러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목으로, 다른 학년으로 또는 이제 관련된 다른 문제들로 선생님이랑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